안녕하세요. 직업 적성검사 결과 해석을 맡은 김병식 코치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무엇을 해야 남들보다 탁월하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고 있나요? 또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가 봐요.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재능 또는 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의 적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동물학교에서 그 각 동물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적성을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검사했던 것을 가지고 추천 직업을 알아볼 거고요. 그 추천 직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동물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동물학교에 4마리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첫 번째 학생, 눈이 부리부리하죠. 마치 레이저를 쏠 것 같은 독수리, 그리고 왠지 잠만 잘 것 같은 오리, 무엇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을 것 같은 다람쥐, 그리고 수다쟁이, 토끼, 이렇게 4마리의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1교시예요. 1교시는 어떤 수업이냐면 바로 달리기 수업입니다. 여러분, 이 4마리 중에서 어떤 학생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맞춰보기 바랍니다. 1교시 달리기 수업 누가 가장 잘할까요? 맞아요. 바로 토끼입니다. 토끼는 굉장히 산속을 빠르게 오르죠. 그리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요. 2교시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2교시 수업은 오르기 수업입니다. 오르기 수업은 이 4마리 중에 어떤 학생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오르기를 굉장히 잘하죠. 나무 오르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하는 동물입니다. 3교시예요. 3교시는 수영이에요. 이 4마리 중에 어떤 학생이 수영을 가장 잘할까요? 맞아요. 오리입니다. 오리는 발을 굉장히 빠르게 구르면서 헤엄쳐 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날기 수업이에요. 어떤 학생이 가장 잘 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가장 높고 빠르고 정확하게 날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리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날더라고요. 제가 유원지에 갔는데 한 번은 새가 이렇게 날아오는 줄 알았어요. 자세히 봤더니 천둥오리가 날아와서 물가에 이렇게 앉는 겁니다. 와, 오리가 이렇게 날 수가 있네? 그런데 반면에 오리가 독수리처럼 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독수리만큼 오리가 날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강점인데요. 강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강점을 알기 위해서는 적성, 재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적성은 특정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이래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 예를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용했던 컴퓨터의 모델이 386, 486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주로 했던 게임은 바로 타자 연습이었어요. 저는 타자를 굉장히 빠르게 칩니다. 700타 이상을 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실기평가가 타자 700타 이상 치기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쉽게 쳤죠. 700타 이상이면 A, 500타 이상이면 B, 300타 이상이면 C, 그리고 D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700타 이상을 했어요. 당연히 A를 맞았죠. 제 경험으로는 다른 친구들도 그와 같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다른 친구들 치는 걸 보니까 진짜 독수리 타법이에요. 한 손 한 손으로 이렇게 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잘하는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아,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재능만 있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모두 다 들어왔을 거예요. 오, 누구 진짜 신동이다, 천재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탁구 선수였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탁구 선수로서 열심히 연습을 했죠. 워낙에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났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면 바로바로 학습 효과가 나타났어요. 하루는 코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공이 회전해서 넘어올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편으로 라켓의 면을 밀어야 된다. 이렇게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죠. 맞아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재능이 있어요.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필요해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능과 지식과 기술이 합쳐졌을 때 강점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직업 적성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적성이 높은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다면 여러분들의 재능이 삭히게 되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 신동소리, 천재라는 소리 들었던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재능으로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특징이 높대요. 바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게 무엇이에요? 또는 지금 잘 못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능력, 그게 바로 메타인지인데 그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지능이 높아요. 이런 지능이 높아요. 3가지 지능을 추천해 줬을 거예요. 그 지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직업 적성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재능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